오늘은 어떤 거 하려면은 이 사주를 풀어 나가는데 뭐 오행도 배우고 음양도 배우고 십성도 배우고 뭐 기타 신살 뭐 천을기인도 백호살도 홍염살도 이런 걸 다 배우고 십이용성도 배우고 십이신살도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거죠. 여기 사주팔자를 놓고. 그래서 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체계를 밟아서 풀어 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라는 거를 이게 이해를 하고 항상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사주팔자 운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주팔자는 음과 양이 있잖아요. 음과 양. 그래서 음은 밤을 뜻하고 양은 낮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해가 되고 음은 달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이에 이제 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사람이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공간이 엄청 넓고 크잖아요. 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밭이 똑같은 밭이어도 너무 크다 보니까 한쪽은 엄청 기름지고 한쪽은 완전 말라 비틀어지게 가물고 어떤 쪽은 너무 습기가 많고 어떤 쪽은 너무 춥고 어떤 쪽은 너무 뜨겁고 이런 형태의 그 공평하지가 않고 고르지 못한 큰 밭에 사람이라는 그 존재들이 이렇게 사람이라는 그런 생명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지구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 한날 한시에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도 이게 지구라는 이 밭이 사람이 그 생명을 뿌리를 내리고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 밭이 영양 성분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주팔자에 똑같은 대운에 똑같은 세운이 흘러가도 인생 환경 성취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 달라지게 돼요. 태어났을 때 출발이 일단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2의 인생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사주팔자를 풀어가는데 변수가 많이 따른다.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참고를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영양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정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가정 환경이 되는데 지금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나냐 여기 북한에 태어나냐 이거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도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이거를 잘 써먹을 수 있지만 북한에 태어나면은 잘 못 써먹어요. 더 와닿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사주가 한국에 태어나도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랑 저기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이랑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구라는 밭이 자체가 그 영양 성분이 이게 고르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주팔자와 대운이 흘러가도 인생이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거는 그런 가정 환경 어떤 부모님 아래서 어떤 형제간과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그 간섭을 받으면서 다른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변수가 한번 생긴다. 이거를 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이 사주풀이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런 부분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풀이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으면 한 여기가 20% 그리고 여기가 한 70%. 그래서 사주풀이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총 100%라면은 사주풀이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 80%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한 80% 정도 되는데 이 20%의 영역은 고수 잘 보는 사람이 와도 이 아까 얘기한 지구라는 그런 큰 밭에 생명이 이렇게 사람이란 생명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그 지구라는 밭 자체가 영양 성분이 고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의 영역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조건 있다.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적으로 한 70% 정도는 이 사주팔자와 대운, 세운의 영향을 받아서 풀이를 가능한 수준, 이런 형태로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초고수, 여기는 뭐 거의 득도하신 분들은 한 80%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득도하신 분들은 득도하신 분들은 한 80%까지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은 70에서 대부분 60%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 60에서 70%에 있는 영역에 있는 형태고, 진짜로 잘 보는 사람은 여기 이 사주적으로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한 80% 정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20% 정도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무조건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풀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 팔자라는 거는 이제 씨앗이 되고요. 그 씨앗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주 팔자 8글자는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씨앗이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 팔자에 있는 모양은 이 운에서 밀어줄수록 이 씨앗 발화가 잘 돼서 이 사주에 있는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대운에서 방해를 해버리면 이 씨앗이 이렇게 피다가 좀 골마버리고 좀 성장 지연된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좀 썩어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항상 그 인생의 사람의 설계 도면, 그래서 운에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 그게 더욱더 잘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대운에서 설계 도면을 대운에서 대운은 이제 시공업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운에서 이 시공업체가 이 설계도면을 시공을 잘 못해주면, 이 설계도면은 최고급 빌딩이지만 시공업체가 싸구려가 와서 해버리면은 최고급 빌딩이 아니라 원룸 형태로, 아니 고시텔 형태로, 오피스텔 형태로 이렇게 급이 하락이 돼버리는 거죠. 좋은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취도, 목표,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가능성을 달성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운의 흐름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운에서 이 시공업체가 얼마나 씨앗이 잘 발화될 수 있게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20% 그 부분, 환경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세운 같은 경우는 대운이라는 그 시공업체가 이제 건설적인 행위를 하는데, 세운에서는 건설적인 행위를 하는 세월 동안에 그날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참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대운의 흐름 속에서 한 번씩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1년 단위로 계속 이제 대운의 흐름 속에서 현상을 발생시켜주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운에서는 이 사주팔자의 씨앗이 잘 발화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크게 이거를 망가뜨린다거나 하는 현상이 잘 안 나타나요. 이 세운에서는 그냥 현상 정도. 그리고 이 대운에서 밀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와 이 대운은 아주 정밀하게 함께 좀 잘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가 아무리 좋게 태어났어도 이 대운에서, 이 시공업체에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게 잘 발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사주 내에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대운에서 망가져 있어도 세운에서만 좋아져도 설계 도면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운만 좋아도 이 세운이 좋을 때 팍팍팍 풀려 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체계를 잡으시면 되고요. 기본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모습이
이런 형태다, 이런 마인드로 풀이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를 이제 정해서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딱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남녀 구분,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남성은 플러스 양이다, 그리고 여성은 마이너스 음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이 사주는 양의 논리로 탄생을 한 거잖아요. 낮과 밤, 겨울과 여름, 이 음양의 논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남성의 사주인지 여성의 사주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사주 내에 양이 많은지 음이 많은지. 그래서 남자는 양인데 또 이 사주 내에 양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주 자체에 어떤 좋은 게 있어도 좀 잘 못 써먹고 힘들게 어렵게 써먹는 형태로 살아가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 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 내에 양이 많으면 이 음양이 맞춰지잖아요. 음양이 맞춰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랑, 이 남자는 밤이 없고 남자가 양을 많은 사주로 태어났다는 거는 밤이 없고 낮만 있는 세상을 계속 살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 자체가 굉장히 편중성을 띠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쉬면서 충전을 하고 또 날이 새면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양만 있다는 건 쉬지 않고 드럽게 일만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생 자체가 크게 등락폭이 생기기가 쉽겠죠. 안 쉬고 계속 뒤지게 일하면은 진짜 뒤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양을 만나면 좋다고 했잖아요. 양이 많은. 근데 여성분들이 이 음을 많이 만난다. 그러면은 계속 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두운 공간, 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갈 공간이 없으니까 계속 어두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척, 발전 이런 게 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음을 만나도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풀어나가고 환경적인 도움이나 인덕 이런 것 자체가 작살이 나는 거고, 여성분들은 이 음이 많아지면 남성분들은 이 음의 혜택이 안 따르니까 열심히 살고 바쁘게는 사는데 발전이 잘 안 따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남자는 이 양이 많을 때 오지게 고생을 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성은 음이 많으면 그렇다. 이거를 기준하는 게 이제 삼합이라고 했잖아요. 삼합으로 양을 나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사주를 딱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고 이 사주에 음이 많은지 양이 많은지. 근데 이게 양도 두 글자 있고 음도 두 글자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음양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인생이 좀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조건, 인복이 따를 수 있는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성분의 경우 이미 음이 앞부분에 있으면 인생 초반에는 인복이 부족한 형태로 가고, 이 뒷부분에 양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인복이 좀 잘 따르는 형태로 가기 쉽고, 이렇게 돼 있는 사주팔자 인생 설계 도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여기 음 있고 여기 양 있고 여기 음 있고 여기 양 있고, 그러면은 이러면은 가장 좋겠죠. 이게 잘 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순서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삼합으로 음양 나누는 것도 예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도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이 남잔지 여잔지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지에 음양이 어떤 게 많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대운이 시공업체라고 했잖아요. 이 시공이 지금 10년 단위로 흘러가는데, 이 10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10년씩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공업체의 흐름이 음인지 양인지 이걸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지금 이 여성분이라는 이 사주팔자가 이 대운이라는 상대한테 영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여자야, 음이야. 그러면은 대운의 양이라는 남자한테 영업을 하는 게 더 순조롭게 잘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 음이라는 똑같은 여자한테 더 하는 게 더 잘 될까요? 당연히 이 여자니까 남자를 상대하면서 영업을 할 때 더 일이 수월하게 잘 풀려 나갈 수 있겠죠. 이런 논리처럼 여성분들은 이 양대운이면 인생 자체가 좀 수월하게 인덕 환경독이 좀 잘 따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잘 붙고요. 이 음을 만나버리면 그 발전 진척이 잘 안되고 인덕 환경복이 좀 잘 안되는 형태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원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리와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세우는 그 음양의 논리는 많이 적용은 잘 안 돼요. 삼합으로 음양을 나눈 거라고 했잖아요. 삼합. 삼합으로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대운에 걸리거나 이게 사주에 많으면 이유 없이 막 힘들고 지치고 막 아프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인복도 드럽게 좀 잘 안 따르고, 이상한 남자나 인간관계도 잘 따르고, 남자는 이 대운에 걸리면 많이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막 이렇게 해도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실속이 좀 덜 안 따르는 형태, 골병 드는 형태로 많이 가고, 이게 이제 사주에 많으면, 여성은 이게 많으면, 그 다음에 이게 여성은 대운에 들어오면, 남자는 이게 대운에 들어오면,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 음양론부터 처음부터 이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좋다 안 좋다, 그 만족도 성취도가 잘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 고생을 안 하면서 돈을 벌겠다, 나쁜 남자가 달라붙겠다, 좋은 남자가 달라붙겠다, 좋은 여자가 달라붙겠다, 별로 안 좋은 여자가 달라붙겠다,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걸로,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는 이걸로 싹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나누려면 이제 십성으로 들어가요. 십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십성을 두 번째로 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음양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사주를 딱 피면 이 사주에 음이 더 많이 꽂혀 있는지 양이 더 꽂혀 있는지 보고, 대운 그 음이 더 꽂혀 있는지 양이 꽂혀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성 플러스 육친이나 십성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그 십성적으로 이게 있는 게 뭔지 없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급 강의 보면은 뭐가 많을 때 없을 때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 십성의 해석을 하는 거죠. 일단 뭐가 있고 뭐가 없다, 이거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지장간까지 해가지고 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해석 방법, 두 번째 해야 될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가면은 이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위치에 그 십성이 어떻게 있는지, 이걸 봐야죠. 이 사주만 죽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대운은 이 사주팔자 해석이 다 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십성이 있는데 있고 없고 한 것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 그래서 이거 예전에 다 설명한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위치적인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십성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십성의 상태, 십성이 센지 강한지 약한지 중간인지, 그래서 이 강약 중간약을 보는 거죠. 이 십성에. 이거를 보는 거는 이제 그 12운성이 돼요. 12운성. 이제 12운성 배운 거를 토대로 12운성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구분을 해줘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으로 이제 사주 내에 뭔가 이제 뭐가 재성이 힘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관성이 힘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뭐 인성이 힘을 받고 있는지 식상이 힘을 받고 있는지를 12운성으로 봐준 다음에 5번으로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형, 충, 파, 합, 그 다음에 공망, 이런 거. 공망,
원진. 그러니까 기타 신살. 기타 신살로 여기에 있는 십성들이 얼마나 훼손을 되고 있는지, 이것들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12운성으로 쓸만하게 있는데, 그 쓸만한 거에 이 형충 파해 또는 공망 원진, 이 기타 신살로 훼손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6번 12신살. 12신살을 또 봐줘야 돼요. 이 10성 관련해가지고 12신살이 어떻게 놓여있는지, 역마살인지 어떤 육해살인지 두화살인지 망신살인지 이런 거를 또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로 좋다 나쁘다, 쉽게 풀린다 어렵게 풀린다, 고생하면서 돈을 번다, 고생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번다, 쉽게 번다, 그러니까 돈을 어렵게 번다, 쉽게 번다, 어떤 인생 행복도가 높겠다, 낮겠다, 우울하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게 음양으로 다 나와요. 이 음양 논리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오죠. 인복이 좋게 풀리겠다, 어렵게 풀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음양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접근을 해서 이제 십성적으로 사주 내에 여기 재성이 있다, 이게 위아래로 재성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비견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강한 이 십성으로 가장 쓸만한 게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연주에 있으면 이 10대 20대 그러니까 인생 초반부터 재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재성에 대한 특징이 강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막 돈 벌고 사업한다든지 아니면 재무 관련, 돈 관련돼서 막 관심이 가게 되고, 이 초년도 초반부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월지에 있으면 조금 늦어지겠지만 20대 중후반 뭐 이때부터 빨리 풀리겠다, 이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늦게 풀리겠다, 30살 뭐 이렇게. 여기 있으면 40살 50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 있으면은 이제 그 시가나 남편 또는 말년에 이렇게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재물이겠다. 여기 있으면 부모가 돈이 많겠다, 여기 있으면 조상이 돈이 많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십성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음양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음이다, 여성분이 음이다, 그러면은 돈과 물질적인 혜택은 따르는데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만족도, 고생이 따르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음양은. 그래서 이 재성에 이제 이 위치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12운성을 보는 거예요. 이 12운성으로 이게 지금 제왕에 놓여 있는지, 관대지에 있는지, 걸록지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 12운성 태지, 양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지, 병지, 사지, 묘지, 절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거를 보고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목한테 이 기토가 정제가 되잖아요. 이 정제가 천간에 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지에 어떤 글자를 만나서 이 12운성 그 12단계 중에서 어디에 걸리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가 여기 사화를 만나면 대박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면 제왕지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년에 이 재성이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12운성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기토가 애도정인데 이게 뭐 기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태지잖아요. 태지. 그러면은 이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얘는 태지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메인으로 쓸 수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메인으로 쓸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씩 이 기둥 하나별로 계속 해석을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간모딜간한테 이 기사라는 재성이 놓여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이제 해석을 나가자면 이 12운성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제라는 기토가 제왕지에 놓여서 굉장히 세력과 금요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타 신살로 훼손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는 여기 나와 일지와의 관계에, 일지와 나의 관계, 이것도 보고요. 형이 맞아 있는지 충이 맞아 있는지 격각이 당해 있는지 합이 되어 있는지 이걸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망을 맞았는지 원진을 맞았는지, 기타 신살로 뭐 천을기인이 붙으면 프리미엄, 그러면 이게 여기 있으면은 이게 뭐 1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천억짜리는. 아니 천을기인이 있으면. 근데 여기가 공망을 맞아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망을 맞으려면은 가부가 되면은 이게 공망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공망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우 이게 멋진 게 있었는데 이게 멋진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십성을 기초해가지고 이 위치와 12운성 기타 신사를 집어넣어서 응용을 한다,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죠. 공망에 맞으면 그렇고, 만약에 여기가 사신 형 하면서 합을 한다, 그러면은 형 하면서 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 재물이 있던지 아니면 내가 초년에 돈을 버는지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조상의 재물을 받을 때 내가 합이 되어 있으니까 조상으로부터 이제 조부모로부터 재물을 어떤 상속이나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받을 때 이 형이 있다는 거는 어떤 조정 조율을 하면서 뭔가 털어낼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5억짜리다. 그러면은 한 1, 2억 털어져 나가고 한 3억 정도밖에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 형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게 자르고 가공하면서 뭔가 좋은 건 붙이고 쓸모없는 건 떼내고 뭐 이런 형태의 현상이잖아요, 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합의되어 있으니까 받기는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십성의 위치를 보고, 그 전에 음양을 본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성 위치, 12운성 강도를 보고 뭔가 콩고물이 얼마나 떨어질 게 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콩고물이 있냐 없냐,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겠냐, 어떤 관계인지를 형충으로 보고, 걔네들이 훼손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이제 기타 신살 이런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기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가보다, 그러면은 이게 조상이 아니라 남자한테 여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 만난 여자잖아요. 근데 공망 맞아버렸다. 그러면은 이 여자를 내가 초반에 일찍 만나는데 이 여자가 공망이 맞아버렸으니까 이 여자를 집안에 채워놨는데 이게 공망이 맞았으니까 이 집안에서 그 깨진 독처럼 이게 스르륵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이별수다, 여자가 들어왔다가 깨질 수 있는 형태의 여자복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사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팔자는 100%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이 설계 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그런 씨앗을 품고 있긴 하지만 이 대운에서 이 기토의 그 재성을 대운이 이제 지지의 4, 5, 미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12운성으로 제왕, 골록, 관대지로 받쳐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라다가 안 나타나고, 나타날라다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비껴가는 현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해, 자, 축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 기토의 재성의 세력을 12운성으로 태지, 절지, 임묘지에 놓이게 되니까 이게 이제 힘을 못 쓴다. 운에서 시공업체에서 얘를 지금 작살을 내고 있다. 이거를 그 성장 발전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부시고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되는 거죠, 대운은. 거기다가 지금 해 대운 하면 남자가 이게 양대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대운에 더욱더 어떤 인복이나 환경도 이성복이 잘 안 따르니까 이때 이제 작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이때 또 사이충까지 때리니까. 그래서 이게 기타 신살까지 동시에 이 대운에서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성적인 또 비겁이 아닌 인성이네. 인성이면은 인성의 현상, 어머니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재성, 여자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지 이 재성이 힘하다기가 없는 형태로 간다는 거는 배우자와의 나의 관계가 남자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이거는 뺄게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고급반을 끝나고 제가 고급반에서 또 한 번 이건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